긍정적으로 생각해라는 말이 오히려 힘든 순간 긍정적으로 생각해. 힘든 일을 겪은 사람에게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말을 건넨다. 실패했을 때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인간관계가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지금 느끼는 감정을 빨리 없애라는 압박처럼 들릴 수 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마음 먹는다고 슬픔이 바로 사라지지 않고 결심한다고 불안이 즉시 멈추지도 않는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스트레스를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으로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긍정의의 미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진짜 긍정은 나는 괜찮다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되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태도에 가깝다. 그 중심에 회복 탄력성이 있다. 미국 심리학회 아파는 회복 탄력성을 어렵거나 도전적인 경험에 정신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유연하게 적응하는 과정과 결과로 설명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자원과 기술이 연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달라진다. 나는 왜 긍정적인 사람이 아닐까? 라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 긍정은 성격이 아니라 대응 방식에 가깝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눈다. 어떤 사람은 원래 낙천적이고 어떤 사람은 원래 걱정이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마다 기질과 경험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을 단순한 성격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 후는 정신 건강의 개인의 사회, 정서적 기술뿐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교육 기회 안정적인 일자리 안전한 생활환경 공동체와의 연결 같은 여러 보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즉 마음의 회복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람을 둘러싼 관계와 환경도 중요하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낮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때로는 견뎌야 할 짐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도움을 받을 관계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도 아니다. 회복 탄력성 연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회복은 고정된 능력이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일정 부분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 회복 탄력성 훈련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에서도 인지행동 접근 마음챙김 두 방식을 결합한 개입 등이 회복 탄력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11개 무작위 대조시험을 종합한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의 긍정적 효과가 관찰됐다. 2024년 발표된 디지털 회복 탄력성 개입에 관한 대규모 체계적 문헌고찰도 101개 연구 2만 10명의 참여자를 분석했다. 연구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인지행동 접근 마음챙김 긍정심리학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이는 마음의 회복을 연습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나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야 라는 자기 규정부터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성격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늘 일어난 일을 해석하는 방식 실패했을 때 자신에게 건네는 말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은 조금씩 바꿀 수 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훈련이 시작된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현실적인 훈련은 거창하지 않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무엇을 연습해야 할까? 첫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반복하는 것보다 나는 지금 실패가 두렵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불안하다고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감정에 굴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다. 둘째, 사건과 해석을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요한 업무에서 실수했다고 가정해보자. 업무에서 실수했다는 것은 사건이다. 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해석이다. 한 번의 실패를 자신의 전체 능력이나 인생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면 회복은 어려워진다. 이때 질문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된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대신 이번 일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다. 질문 하나가 문제의 초점을 자기 비난에서 행동으로 옮겨놓는다. 셋째,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타인의 평가, 이미 지나간 일, 경기 상황, 조직의 모든 결정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오늘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무엇을 공부할지,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